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주는 것만도 효도라고 하죠. 식습관 교육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예전에 식습관 교육 관련해서 영상을 3개 업로드를 했었는데 무려 댓글이 1000 몇백 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만큼 아이가 먹는 것 때문에 아이도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영상을 보시고 실천했더니 식습관이 개선되었다라는 좋은 피드백,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지만 고민에 따라서 개별 코칭을 드리다 보니 영상을 보고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 바로 아이의 원령,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령별 식습관 교육 방법과 양육자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시도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3주 정도는 실천을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당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좋은 식습관을 형성해서 내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 섭취량만큼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식습관 교육의 시작은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생후 6개월에서 10개월 영아기 식습관 교육 방법. 이 시기에 무슨 식습관 교육을 해요? 라고 하시겠지만 초기 식습관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죠. 이전에는 모유나 분유만 먹다가 이제는 처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자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다양한 식재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때 목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충분히 으깰 수 있는 정도로 쪄서 스틱형으로 길쭉하게 제공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캑캑 우액 하는 반응은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삼킬 때는 어느 정도로 오물오물 충분히 씹어서 삼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나눠서 삼켜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이가 캑캑거릴 때는 양육자가 겁먹거나 흥분해서 놀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괜찮아, 꼭꼭 씹어서 삼켜보자, 꼭꼭 얌얌 이렇게 씹는 모습을 모델링 해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구강기는 아이들이 구강 욕구가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고 스스로 입으로 가져가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 해요. 음식을 삼켜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다양한 식감을 탐색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돌쯤 됐을 때 이유식을 거부하는 시기, 그리고 식판식을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입맛도 분명해지는 시기, 이런 특정 시기가 되어서도 대체로 음식과 식재료에 거부감이 없고 편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생후 10개월에서 14개월 영아기 식습관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 개인마다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돌 전후가 되면서 이제 이유식을 거부하는 시기가 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기도 6개월쯤부터 간식으로 또 이유식으로 자기주도식을 병행해 왔지만 후기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의자에 앉히면 몸을 활처럼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서 의자에 앉는 것조차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10개월이 되는 시기부터 밥 3끼니와 간식 모두 다 식판식, 그리고 자기주도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자기 패턴에 따라서 탐색하고 먹고, 그리고 제가 줄 때 거부했던 음식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 시기의 식습관 교육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같은 재료라도 다양한 조리법으로 다양한 식감,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입안 감각이 성인의 3배 이상 예민하다고 합니다. 소고기의 핏물을 제거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소고기 밥볼을 잘 먹기도 하고 또 뱉어내기도 하고요. 감자를 쪄서 주느냐 구워서 주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이의 입맛에도 이제는 점차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자기 주도식을 했더니 음식을 먹지는 않고 바닥으로 다 던져요. 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이때 아이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뱉어내는지, 그리고 바닥으로 던지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양육자는 아이의 입맛을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단 처음 한두 번 제공해서 먹지 않는다고 이 음식은 싫어하는구나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싫어하는 음식이 아니라 낯선 음식, 탐색이 필요한 음식이라서 조금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제공해서 익숙해진 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식재료, 식감, 입맛을 알아가는 것은 보통 2돌에서 3돌 정도까지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재료라도 다른 조리법으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와도 함께 섞어서 요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면서 아이의 식사 취향을 탐색해 보세요. 자, 생후 15개월에서 24개월 영아기 식습관 교육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쯤 개월수가 되면 어느 정도 수용 언어가 가능해집니다. 양육자가 하는 말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식사 시간과 놀이 시간을 점차 구별을 해주면서 더불어 도구 사용을 연습해 주세요. 이전까지는 음식을 충분히 손으로 탐색을 하더라도 안 된다고 제지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음식은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넣고 먹는 것, 그리고 놀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손으로 만지면서 촉감놀이를 하면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구 사용도 마찬가지로 아직 소근육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구를 사용해서 밥을 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 놀이 시간에 소근육 발달을 돕는 놀이들을 많이 시켜주시고요. 간식을 먹을 때 포크를 사용해서 먹도록 연습하고, 또 식사 시간에는 항상 숟가락과 포크를 제공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는 모델링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도구 사용을 너무 강요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식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소근육 발달, 도구 사용에 대해서는 놀이 시간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은 이처럼 탐색하는 과정, 많은 식재료를 경험하는 것을 기본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않기, 두 번째는 영상 보면서 먹지 않기, 세 번째는 양육자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기에 식습관 교육을 하느라 아이를 굶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3, 4세 영아기 식습관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가 3살, 4살 정도가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식습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제공해서 식사는 40분 정도 이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 식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가 그만 먹겠다고 표현했을 때는 식사를 종료하고 대신 간식으로 배를 채워주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은 식사를 제공해서 식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꼭 지켜주세요. 그림책이나 역할놀이를 통해서 건강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식사하는 모습, 형아 누나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살, 4살 이 연령은 민주 선생님의 똑소리 나는 육아 책에서 식습관 교육 파트 씨앗 단계와 새싹 단계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5살 이후 유아기 식습관 교육 방법입니다. 자, 이제 5살부터는 완벽하게 소통이 가능한 시기이고 자기 감정 조절과 자기 의사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건강 교육도 가능해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식사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그 방법으로 식사 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양만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결정한 만큼 덜었을 때 그만큼은 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먹었을 때는 과하지 않은 칭찬과 보상으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죠.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 그림을 붙여두고 하나씩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한 날은 스티커를 붙여 포도송이를 완성할 수도 있고, 식재료를 활용해 꾸미기
활동이나 직접 식재료를 키우고 수확해보는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안전한 빵칼을 사용해서 식재료를 잘라보고 요리해보는 경험도 좋습니다.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할 때는 요리 레시피나 식재료 구매 계획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때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직접 검색하면서 전자기기, 매체를 긍정적으로 활용해보는 경험도 아이의 식습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세 이후의 아이들은 민주 선생님의 똑소리 나는 육아 책의 식습관 교육 파트에서 새싹 단계와 열매 단계 코칭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이 책의 파트 3에서는 간식만 찾는 아이, 돌아다니며 먹는 아이, 손으로 먹는 아이, 스스로 먹지 않는 아이, 음식 식기류를 던지는 아이, 편식하는 아이, 음식을 뱉거나 입에 물고 있는 아이, 이렇게 식습관 문제 행동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또 아이 발달 시기별 코칭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들의 식습관 교육 방법을 연령별로 나눠서 알려드렸는데요. 강의를 진행할 때는 더 많은 건강교육 자료와 코칭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짧은 영상 안에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나 꼭 지켜야 하는 부분 알차게 담아보았으니 꼭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